EW 질문법과 슬로우 리딩, 브레인맵과 백지 복습, 이 네 가지만 할 줄 알면 그 어떤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되고 배울 땐 분명 이해한 것 같았는데 다시 보면 모를 때가 많죠. 학생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 사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공부하는 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늘 소개할 네 가지 공부법은 제가 최근 3년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실험해서 정립한 것으로 모든 과목에 적용되고 AI 시대에 맞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공부의 본질에 내가 원리까지 반영했거든요. 이건 성과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성적은 열심히만 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공부 방법은 바로 읽기 방법인데요. 이 읽기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EW 질문법, 슬로우 리딩이죠. 이것만 제대로 할 줄 알아도 분명히 성적이 확 오를 거예요. 저랑 이 방법으로 공부하면서 성적 안 오른 친구가 없었으니까요. 자, 우리가 수업을 듣든 교재를 보든 어떤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요. 근데 실제로 그걸 제대로 하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EW 질문법이 뭐냐면 what과 why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읽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질문만 있으면 중학교 수학이든 소크라테스 고전책이든 어떤 수업 교재 과목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읽고 이해하기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 우리가 읽고 이해한다는 건 어떤 글이 있다는 건데 이 글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요소는 바로 어휘죠, 어휘. 단어. 우리가 어떤 글을 읽는데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글을 전체를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근데 보통 이해가 안 될 때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내가 모르고 있어서 그 글이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은 거의 못 하는 것 같아요. 만약 글이 이해가 안 된다면 실제로는 그 글 안에 있는 어떤 단어가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건데 안다고 착각하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무조건 what 질문을 던져서 이 문장의 기본이 되는 어휘를 다 알고 있는지부터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중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 1학기 수학에서 제일 처음 배우는 개념인 소인수분해입니다. 우리가 이 간단해 보이는 설명조차도 what 질문을 던져보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소인수라는 게 뭐지?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고 그럼 자연수의 약수 중에서 소수인 것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 자연수, 약수, 소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왓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연수가 뭐지? 약수가 뭐지? 소수가 뭐지? 이렇게요. 자, 직접 한번 답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으면 이제 그때 Y 질문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Y 질문은 처음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금만 연습하면 잘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설명에는 분명 자연수의 약수 중에서 소수인 것이라고 이 약수와 소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름은 소인수이지? 이 인이라는 게 왜 들어갔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챗GPT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소인수는 왜 이름이 소인수인가? 설명은 약수랑 소수로 되어 있는데 왜 인이 들어가는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자, 이렇게 5초 만에 바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인수라는 개념이 필요하고 소수와 인수 이 두 개념이 합쳐져서 소인수라는 이름이 붙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인수가 뭔지 또 새로 배우게 되고요. 자, 지금 이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신세계가 열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라면 이렇게 궁금한 게 떠올랐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학교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봤겠죠. 하지만 검색한다고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선생님한테 질문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주변 친구들 눈치도 보이고 오래 기다려야 하기도 하고요. 에이, 나중에 물어보지 뭐 이런 식으로 질문 안 하고 그냥 깜빡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는 이제 질문이 떠오르는 그 순간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AI 덕분에요. 저는 앞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대에 인간과 AI를 통해서 이 공부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도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최고의 공부법인데 AI가 나오면서 이제 비로소 비어있던 어떤 마지막 한 조각까지 완벽하게 맞춰진 느낌이라고 할까요? AI를 공부에 활용하려고 하다 보면 처음엔 좀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몇 가지 방법만 알면 공부가 훨씬 효과적으로 바뀔 수 있는데 이제 단지 이렇게 질문하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력, 창의력 등도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져요. 자, AI와 관련돼서 자세한 건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그것부터 최대한 빠르게 이제 답변해드리는 영상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AI는 그렇다 치고 왜 인강이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인강은 그 어떤 방식보다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인강이냐? 첫 번째, 동네 어떤 학원과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국 1타 강사들의 최고의 강의력을 보장합니다. 자,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강의를 들을 수 있고요. 언제든지 멈추고 필기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다시 보기도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게다가 사람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작업기억 용량이라는 게 다 다른데, 이런 개인 공부 속도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가 있죠. 뇌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정보를 습득한다는 측면에서 인강보다 더 나은 게 없어요. 자, 문제는 이 인강이라는 걸 스스로 알아서 꾸준히 듣기가 힘들다는 건데요. 자, 이거는 보통 10대 학생들이 혼자 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른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가장 좋은 건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을 이제 모아놓고 적절한 학습 코칭을 받으면서 스스로 인강을 들을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환경을 설정하는 거죠.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 것도 그런 방식이고요. 하지만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정해진 시간에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같은 데를 가서 공부하는 루틴을 만드는 게 최선입니다. 자, 여기서 제대로 이해하는 공부법으로 이렇게 공부까지 하게 된다면 알아가는 재미를 조금씩 느끼게 될 거고, 그래서 지속이 가능해지고 루틴도 만들어집니다. 그런 선순환에 들어가기만 하면 인강은 최고의 효율과 효과를 자랑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 AI를 통해서 개인 맞춤 선생님까지 추가된다면 압도적인 효율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도 전 과목을요. 인강은 EBS 무료 인강으로 듣고, AI는 챗GPT나 혹은 구글의 제미나이가 있겠죠. 그러면 전 과목을 무료로 누구보다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타 강사 인강을 유료로 듣고 스터디 카페를 결제해서 다니고 챗GPT를 월 3만 원에 유료 구독한다. 그렇다고 해도 학원 하나 다니는 것보다도 적은 돈으로 전 과목 성적을 제대로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EW 질문법 하나를 얘기했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읽기 방법인 슬로우 리딩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네요. 사실 EW 질문법은 슬로우 리딩이랑 별개가 아니고 함께 가야 됩니다. 자, 슬로우 리딩이 뭐냐? 자, 텍스트를 읽을 때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패스트 리딩, 그리고 슬로우 리딩. 자, 패스트 리딩은 말 그대로 빠르게 읽는 거고요. 슬로우는 천천히 읽는 건데, 자, 우리가 보통 글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죠. 하나는 문학, 다른 하나는 비문학. 자, 소설 같은 문학을 읽을 때는 패스트 리딩으로 빠르게 읽으면 됩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슬슬 읽히잖아요. 하지만 이 비문학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는 교과서나 교재 같은 게 있죠. 정보를 전달하는 이 비문학은 소설처럼 빨리 읽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글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글을 빨리 읽으려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마도 빨리 읽고 많이 읽는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이 무의식에 깔려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정보를 제공하는 비문학을 문학처럼 빨리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뇌의 정보 처리 속도는 정해져 있고 그 속도는 생각보다 느립니다. 근데 빨리 읽고 이해가 안 되면 보통은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번 반복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죽도록 노력해도 이해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노력해도 실력이 안 느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이미 대부분의 사람처럼 패스트 리딩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천천히 읽는 이 슬로우 리딩을 해야 하는데요. 제가 10년간 인문고전 독서 코칭을 하면서 정말 많이 겪었어요. 독서 코칭 초반에 가장 제가 집중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천천히 깊게 생각하면서 읽게 하는 것인데요. 이게 글을 읽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속도를 읽어야 되는데 본인에게 맞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천천히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걸 도와주는 게 바로 EW 질문법입니다. EW 질문법으로 일부러 생각을 유도하고 이 생각을 하면서 읽다 보면 천천히 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EW 질문법이랑 슬로우 리딩까지 알아봤고, 여기에 한 가지 공부법을 더 알아야 합니다. 자, 강의 내용을 100% 순간에 다 이해를 하고 모르는 부분까지 빠짐없이 알아내서 필기까지 다 했다고 칠게요. 자, 문제는 거기서 공부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 배운 지식은 우리 뇌에 작업 기억에 저장됩니다. 자, 정보는 우리 뇌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작업 기억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장기 기억이에요. 근데 이 작업 기억은 단기 기억이라서 금방 까먹어요. 수업 시간에 분명히 이해했는데 일주일 지나고 다시 보면 이해 안 된 적 많으실 거예요. 자,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거는 어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뇌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를 할 때는 무조건 배운 걸 나중에 까먹는다는 전제 하에 해야 되는 거예요. 까먹는 건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100%입니다. 그러니까 까먹는 걸 대비하지 않고 그냥 수업을 듣는다는 건 그 수업 듣는 시간과 에너지를 그냥 버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 듣는 거를 공부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공부는 작업 기억에 저장된 지식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장기 기억화입니다.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어야만 오래 기억하고 자유자재로 꺼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응용 문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장기 기억에 저장된 지식이고요. 그래서 이 장기 기억화에 제일 좋은 공부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바로 백지 복습입니다. 이건 이미 뇌과학적으로 검증된 최고의 장기 기억화 방법인데요. 자, 말 그대로 배운 내용을 머리에서 끄집어내서 백지에 적는 거예요. 이게 처음 해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당연한 거거든요. 수동식으로 주입식 교육만 받다가 갑자기 능동적으로 내가 배운 거를 거꾸로 꺼낸다는 건 되게 어색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알려드릴 브레인맵 방법을 활용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브레인맵은 머릿속 생각의 지도를 그리는 것인데요. 백지에 무작정 배운 내용을 써내려가는 건 막막하지만 이 브레인맵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를 잘 알려줍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오늘 배운 핵심 개념 하나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자, 이런 소인수 분해가 있고요. 자, 여기 동그라미를 칠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브레인맵의 핵심은 생각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소인수 분해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겠죠. 자연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약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도 있고, 새로 알게 된 인수라는 것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쭉 이어가면서 단어들을 적고, 단어와 연관돼서 또 생각나는 내용들을 추가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수는 약수가 자기 자신과 1, 두 개인 수. 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뭐 소인수분해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순서 상관없이 자유롭게 적는 겁니다. 생각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그냥 두고 부담 없이 그냥 적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재 그리고 필기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잘못 적은 부분은 없는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망의 마지막 완성 단계가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적은 브레인맵을 바탕으로 새로운 백지에 최대한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조화해서 정리해보는 겁니다. 나만의 언어를 통해서요. 이렇게 하면 내용이 완벽하게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어서 필요할 때 머릿속에서 자유자재로 꺼냈을 수 있는 진짜 내 지식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겠죠. 어차피 일부는 그래도 까먹을 거예요. 원래 우리 뇌가 그렇게 설계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추가적인 복습은 필수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어차피 까먹을 거 오랫동안 힘들게 이렇게 쓸 필요가 있나? 네, 있습니다. 왜냐면 첫째, 머릿속에서 정보를 끄집어내 정리하는 이 과정 자체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알게 하는 메타인지를 폭발적으로 성장을 시켜요. 이해하는 수준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는 거죠. 둘째, 이렇게 직접 정리한 자료는 미래의 나를 위한 최고의 요약집이 됩니다. 단권화랑 같은 맥락인데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차피 까먹는다는 이 말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공부의 목적은 절대 까먹는 것이 아니라 까먹었을 때 최대한 빨리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손으로 직접 구조화한 이 지식은 뇌에 깊은 흔적을 남기는데 나중에 복습할 때 교재를 다시 보는 것보다 내가 정리한 노트를 보면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른 속도로 기억이 떠오릅니다. 나중에 다시 봤을 때 교재를 보면 한참 걸릴 내용도 내가 정리한 노트를 보면 신기할 정도로 순식간에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죠. 이미 가본 길은 익숙해서 다시 찾아가기 쉬운 것과 같은 원리예요. 시간을 투자해서 제대로 길을 닦아놓을지 아니면 매번 낯선 길을 헤매면서 갈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대충 하면 매번 똑같은 걸 새로 공부하게 되면서 결국은 훨씬 오래 걸리게 되죠. 자, 정리해 볼게요. 슬로우 리딩과 EW 질문법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백지 복습과 브레인맵을 통해서 이해한 걸 장기 기억화하는 것,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최고의 공부법입니다. 이 방법대로만 공부를 하시면 성적은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궁금하시거나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간단한 건 바로 답글을 달아드리고 복잡한 건 새로운 콘텐츠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새로운 AI 시대에 필요한 AI 스마트 자기주도학습 가이드 전자책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전자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